보통 10월 달까지 학원에 나오신 분들의 90% 이상은 다 붙으세요. 중간에 딴짓만 하시면 거의 붙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측척을 큰 측척으로 등록하여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여기서 키워드는 지적도. 그렇죠?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고 했고요.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지만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라고 했죠. 네, 1번 질문은 맞았을 테고 2번 토지의 표시라 하면 다 외우고 계시죠? 소지, 지면, 경좌표. 3번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이하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아까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요 두 개의 문구가 중요하다고 했죠. 4번 지목이라면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지형이 틀렸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이죠.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이를 용도지목이라고 불러요. 지형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이를 지형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토성지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목의 종류는 용도지목이 있고 지형지목이라는 게 있고 토성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지목,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지목,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형지목도 아니고 토성지목도 아니고 용도지목을 채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목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하나로 등록하는 것을 단식지목, 두 개의 형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복식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1필 1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단식일까요? 복식일까요? 단식지목을 채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지목과 단식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경계점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계점은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 도면이 이렇게 있다면 토지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경계점. 맞습니까? 이게 경계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꺾이는 점이네요. 꺾이는 점. 이게 뭡니까? 굴곡점. 그렇죠. 도면 위에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그게 경계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선의 굴곡점, 꺾이는 점, 이게 경계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X축을 설치하고 여기에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좌표값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죠. X좌표, Y좌표. 맞습니까?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뭡니까? 경계점 좌표가 되겠죠. 경계점 좌표가 될 겁니다. 좌표 형태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느냐면 직각, 종횡선,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평면이죠. 평면. 그리고 이 경계점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여기가 뭡니까? 직각. 직각. 종선, 횡선의 교차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값은 경계점의 좌표는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의 교차점 이게 경계점 좌표예요. 이게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의 교차점. 네, 그걸 옛날 용어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죠. 네, 일단은 쉬운 문제죠. 네, 일단은 2번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다시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죠. 맞습니까? 그럼 원칙은 뭡니까?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부여합니까? 본번을 부여하죠.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여러 필지. 그렇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세 번째는 멀리 떨어진 경우. 다시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요 1번 지번은 맞았습니까? 맞는 지번이죠. 2번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 맞았습니까? 도축 지행 확정.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3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신규 등록 전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도축 지행 확정,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첫 번째 종전 지번 중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본번. 본번을 선택하죠.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하죠. 겹치니까. 세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맞죠? 5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본 10월달에 보시는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건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겁니다.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네? 앞에는 다 맞으셨어요? 네. 그러면 2번에 3번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 1번 지문은 지적 예규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읽어보죠.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와 일체가 돼요. 도로와 일체가 된다는 표현이 있죠. 도로 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물로서 이정표, 도로 경계표, 도로 표지, 가로수, 가로등과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 수선용 자재 적치장 등의 토지는 도로이다. 거기 맞는 지문이겠죠. 왜냐면 도로와 일체가 되어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도로의 필수 시설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의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마 본 적이 없는 지문일 텐데요. 지적 예규에 나와 있는 거고 기출 지문이니까 지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제방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 지목은 도로가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 선회의 원칙. 처음에 제방으로 등록됐을 테니까 당연히 도로로 바뀌어도 여전히 제방의 역할을 수행하니까 제방이 될 겁니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국립공원, 체육공원은 공원이다. 보건, 휴양, 정서생활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공원, 도시자연공원, 국립공원, 체육공원,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이건 당연히 공원입니다. 아닌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닌 거 아까 보신 거. 묘지공원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공원이 아니라고 했죠. 네. 이거는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집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셔갖고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승마장, 경륜장의 지목은 체육용지이나. 맞습니까?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고 했죠. 승마, 경륜,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경마장의 지목은 유원지이다. 맞습니까? 뚝섬 유원지, 뚝섬 경마장. 아까 다 보신 거예요.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맞겠죠? 방조제, 조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방조제, 방은 방어, 조는 조수, 제는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방수제, 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다음 방사제, 산은 모래예요. 모래바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전부 다 제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방,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제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4번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구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1번 아까 외우시라고 그랬죠? 네, 1번은 시험에 자주 문제로 출제가 돼요. 다만 정답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문 중에서 하나로 출제가 됩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아까 주신 거죠? 누가 지적소관청이 언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의무 규정이라고 했죠?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4번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확하게 분할한다고 했는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하는 경우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분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거 아까 아는 것 같은데. 네? 빼먹은 것 같아요. 네, 책을 한번 보죠. 요약집 PC입니다. 요약집 PC인데요. 18쪽을 PC입니다. 18쪽. 18쪽에 3번이 나와 있는데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나와 있죠. 네, 이거 아까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고요. 이 토지에 지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분은 갑이에요. 갑이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100번지, 100의 1번지 분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면 갑의 주소지는 뭐가 돼요? 네? 100번지, 100의 1번지 다 돼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상 건축물을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갑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갑의 사익을 위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분할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분할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갑의 사익을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갑의 사익보다 앞선 공익이 있을 때. 공익이 있을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때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획금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행정법에서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행정법에서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한다고 해서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패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주변 사정은 공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은 항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다고요?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획금 공익을 위한 판결이기 때문에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획금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공사업. 공익적 사업이겠죠? 네,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 공익이 고려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획금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뒤따르는 지목이 존재하는데요. 8개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철, 제, 천, 구, 유, 수, 학, 도. 이 8개의 지목이 반드시 뒤따라 나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8개의 지목이 자동적으로 뒤따라 나와요.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천은 뭡니까?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이 공통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들이고 지목이 부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수원이 하나 끼어 있다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도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각종 사업 중에서 공공성이 가장 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획금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도시군 관리계획서도 공익적 선이겠죠. 따라서 이때도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획금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요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우고 가보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지목,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건 네 가지라서 출제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문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직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획금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결정할 수도 있죠. 5번. 면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수평면상의 넓이. 이걸 묻고자 하는 거죠. 2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도상에서 측정한 면적이 대부분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하여 등록하게 된다. 맞습니까? 맞죠? 네, 원칙은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예외적으로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 도면 위에서 측정하지 않고 뭘로 측정한다고요?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3번 토지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의 경우 이 토지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의 경우 토지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고 있죠. 따라서 면적은 측정합니까? 측정하지 않습니까? 측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토지 합병의 경우 면적 측정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의 경우 안 할 겁니다.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도 안 할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복원 단계의 측량의 경우에는 면적을 따로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었으나 축척이 1200분의 1인 경우에는 1의 자리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도면의 축척이 뭐건 관계없이 무조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집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집이 될 겁니다. 6번.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이 연결이 틀린 것은 이런 형태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아까 보신 건데요. 먼저 임야대장, 소재와 집어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당연히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 기준이 아까 세 가지는 추가해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공시지가. 요 세 가지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정보인 대장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외우고 가시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공시지가. 이건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아까 안 했나요? 했죠? 네. 그 다음에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와 있는데 좌표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테고 이건 맞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또한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건 사실 오늘 했어야 되는데 아까 못했어요. 근데 이거 뭐 상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 위치는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쉬울까요? 그림이요. 그림이죠. 따라서 위치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도면에 등록하는 겁니다. 위치는 무조건 도면에 등록해요.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위치는 도면에 등록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공시 기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위치.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면 2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위치가 틀린 거죠. 3번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나와 있는데 이 대지권 비율은 뭐예요? 대지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이 비율이 결정되는 방법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다. 아니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라고 했죠. 전유 부분의 면적이 뭡니까?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예요. 따라서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 나와 있는데 위치라는 표현이 있네요. 위치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입니다. 도면에. 그러니까 삼각점 및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위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공시 기능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위치는 무조건 도면에 등록합니다. 공유지 연명부 나와 있는데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군데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지분을 달리 표현하면 공유지분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 같은 뜻이에요. 민법에서 하셨을 겁니다.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군데인데요. 어딜까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맞았을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기억나십니까?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 변경 원인과 변경 날짜. 이거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제가 뭘 떠드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드세요. 한번 네. 아까 제가 이런 그림을 써드린 그린 적이 있죠.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건? 네. 여기서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가 될 테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다라고 했고요. 부수적으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부수적으로 수집된다고 했죠.
이 정보들은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관리가 되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지만 두 문제를 득점하실 수가 있으세요. 먼저 이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모든 지적공부. 그렇죠.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가 있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했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했죠. 부호는 차문자를 따서 만든 거 뭐가 있습니까? 차, 장, 천, 원. 면적은 어디에 등록했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했죠. 경계는요.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했죠.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했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 일가, 소유자 변경 일가, 그 원인, 즉 변경 원인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변경 원인.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당연히 이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더욱이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서 단골로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일치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아까 했던 거예요. 또한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 이게 기본적으로 암기되셔야지만 그 문제가 다 풀릴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암기되시면 거의 득점 다 됩니다. 2문제를 거의 다 득점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요 그림을 4번째 그린 겁니다. 올해 들어서.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2문제는 다 득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죠. 네. 소유권 지분, 이건 공유 지분, 소유권 지분 똑같아요. 혹시 안 하셨을까봐 그런데 소유권이 비율 형태로 존재하는 게 뭡니까? 소유권 지분이 있죠. 이게 공유 지분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이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건 공유 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준공유 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공유 지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비율 형태로 존재할 때는 이는 공유 지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준공유라고 불러요. 공유에 준한다. 이 공유라는 개념은 공동 소유라는 뜻이에요. 공동 소유.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공유라는 표현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 이건 준공유, 준합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권 지분은 공유 지분 같은 뜻입니다. 소유권 비율, 공유 비율, 소유권 지분, 공유 지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지분, 공유 지분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건 맞았겠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문자 형태의 정보라고 했죠. 따라서 위에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5번 지부도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는 어딘가요? 2번 안 했나?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와 있는데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위치. 도면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치. 요게 틀린 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7번.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다 계속 출제합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이것만 외우시면 거의 득점이 돼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먼저 소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니까 대장에 등록되겠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죠.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지목도 등록이 될 테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되죠. 그 다음에 소유자 이름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이거 아닙니까? 이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개겠네요.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하죠. 좌표값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어디입니까? 좌표 등록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네.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도면의 일람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람도는 이런 뜻이에요. 일자가 한 번이란 뜻이고요. 람은 볼람자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면이란 뜻이죠. 한 번 전체를 볼 수 있는 도면을 일람도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는 도면이 총 몇 장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그러면 이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는 이 12장의 도면을 넓은 곳에 가서 다 펼쳐놔야 되죠.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교실같이 넓은 지역에 책상 다 치우고 도면을 이렇게 다 펼쳐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를 볼 수 있죠. 이거 이해 안 되시나요? 되시죠? 그러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걸 도면을 다 일일이 펼쳐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일람,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이 전체 도면을 축소시켜서 한 장으로 그린 것이 일람도예요.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 도면을 축소시켜서 한 장으로 그린 것이 일람도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보통 시험에 잘 안 내는데 나왔네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도면의 일람도 이건 등록사항은 아니겠죠. 한 번 볼 수 있는 도면이란 뜻이니까 별도의 도면이에요. 2번을 보죠. 도각선과 그 수치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운 걸 지금 볼 거예요. 도각선과 그 수치. 뭐라고요? 이건 도면인데 이 안에는 여러 장의 그림들이 토지들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각선의 의미가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란 뜻입니다.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숫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들이. 여기에 숫자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각선 옆에 있는 숫자라고 해서 도각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도각선 옆에 있는 숫자라고 해서 도각선 수치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여기가 4,000, 그 다음에 여기는 3,500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000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4,000 이렇게 숫자들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도각선 수치라고 불러요. 그럼 이 도각선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여기 X축이 설치가 되고 Y축이 설치가 되면 여기가 0,0으로서 원점이 됩니다.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정된 원점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좁으네.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나라를 그린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네, 원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우리나라의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0,0이 돼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테고요. Y축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들어오는 토지들은 좌표값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죠. 그렇죠. 여기가 0,0이니까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좌표값이 음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좌표값이 음수가 돼서는 안 돼요. 좌표값은 무조건 플러스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좌표값을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원점을 이동시킵니다. 요만큼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점을 밑으로도 이동시켜요. 여기가 바로 보정된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표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왼쪽 아래쪽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를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가 보정된 원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는 모든 토지는 좌표값이 전부 다 양수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양수. 그래서 이게 바로 보정된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정된 원점. 그럼 이 도각선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보정된, 이건 얘기 안 하셨네. 이게 얼만큼 이동하느냐면 20만 미터 이동합니다. 20만 미터.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50만 미터를 이동시켜요. 제주도까지 포함한다면 55만 미터를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이동이 돼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모든 영토는 다 양수값, 플러스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 수치가 바로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즉 여기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럼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수치를 가지고 이 도면이 포용하는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도면이 포용하는 면적을 도각선 수치 갖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 도각선을 연장을 해봅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요 Y좌표 값이 바로 이겁니다. 6,000. 그 다음에 요 도각선을 연장을 해보면 요게 바로 Y좌표 값이 돼요. 4,500. 4,000. 그 다음에 요 도각선을 연장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3,500. 여기를 연장하게 되면 4,0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거리 구해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500m.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구해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빼버리면 되죠. 얼마입니까? 2,000.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어렵네. 5,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제곱미터. 그래서 이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그 도면이 포용하는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되시고 잊어버리면 돼요. 왜냐면 또 할 거니까. 네. 어차피 한 번 듣고 기억하시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대통령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각선과 그 수치는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겠습니까? 네?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도면에서만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제명 및 축척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이게 오늘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교과서 갖고 계시죠? 네, 이거 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약집에는 그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갖고 오세요. 꼭 교과서 갖고 오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75쪽을 보십니다. 75쪽. 75쪽 피셨습니까? 75쪽을 보시면 거기 도면 한 장이 있죠. 이거 피셨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왼쪽 꼭대기를 보시면 색인도 나와 있는데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색인도예요.
그 52야. 옆에 본 거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오래 할 건 아니니까. 거기 옆에 보시면 색인도 옆에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동은 뭡니까? 지번부여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번부여 지역.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게 제명이에요. 즉 도면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이게 제명입니다.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이게 제명이라고 불러요. 네, 안 갖고 오신 분이 많으니까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도면의 제명이니까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되는 쪽 공부는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맞습니까? 따라서 축척은 도면에 등록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아까 보셨죠? 위치라는 표현이 있다면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도면에. 9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대지권 등록부. 지금부터 외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안 외워두시면 두 문제 그냥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외우려는 노력을 하시면 그냥 두 문제 득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사실은 최하 10개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최하입니다. 최하. 거의 다 맞으셔야 돼요. 공간정보법 12개 다. 이거 지금부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대지권 등록부. 맞습니까? 건물의 명칭. 이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겠죠. 레미안 아파트. 당연히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이 있겠죠. 아파트에 있는 게 대지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지번, 공유 지번. 이건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건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겠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우리는 지적제도를 보고 있어요. 즉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를 보고 있죠. 건물 정보와 관련된 제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계는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10번 공유지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소유권 지분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토지의 소재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도면에만. 기억나십니까? 도면에만.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겠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보시면서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틀려요. 절대로. 두 문제는. 그 다음에 11번. 왜 한숨을 쉬세요? 네. 이제 시작인데. 네. 다음은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맞았습니까?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 공부는 딱 2개라고 했죠. 뭡니까? 지적도, 임야도. 고유번호로는 지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 기억나실까요? 고유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유번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고유번호는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되셔야 돼요. 19개 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19개가 나와요. 5, 6, 7, 8, 9, 10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의 고유한 번호인데요. 맨 앞에 요 2자리는 시도의 코드 번호고, 3자리는 시군 구의 코드 번호고, 3자리는 읍면동의 코드 번호고, 마지막은 리의 코드 번호라고 했는데 혹시 얼핏 보신 기억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도 본 흔적은 있죠. 그러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10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위치한 토지인지를 알 수 있죠.
즉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지를 알 수가 있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요 11번째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2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는 이거 갖고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은 토지 대장도 같이 작성해서 비치하고 지적도도 같이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는 토지 대장 지적도가 같이 존재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임야대장 임야도라고 한다면 틀려요. 반드시 토지대장 지적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숫자 갖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뭘 알 수가 있다고요?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그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토지대장과 쌍을 이루는 도면이 뭐예요? 지적도. 임야대장과 쌍을 이루는 도면이 뭡니까? 임야도. 그래서 여기 1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대장 지적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2번이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요. 3번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자리는 지번의 본번이고 요 네 자리는 지번의 부번입니다. 그래서 요 8자리를 가지고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뭘 알 수가 있다고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에 맨 앞에는 10자리는 뭡니까? 소재지.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는 지적공부의 종류. 나머지는 지번을 표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목을 표시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섯 번째,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면이라고 할 때 도면 안에는 수시 필지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필지별로 고유번호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첩수한 이 공간에다가 19자리를 쓸 수 있는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여백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건 6가지예요. 네. 언젠가 외우겠죠. 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으며 고유번호로는 지목을 알 수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번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 대장에 등록한다. 아까 외운 거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도면에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경계점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도면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적 변경 측량 실시지역에 한다. 이거 맞습니까? 이건 오전에 안 했던 거긴 한데 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면 이 좌표값을 수집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토지별로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할 수는 없어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따라서 땅값이 비싼 토지,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까 경계와 경계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토지, 이 토지에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 토지는 두 군데예요.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 이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12번. 12번. 왜요? 11번의 정답이 몇 번이냐고요? 3번. 12번. 토지 등록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